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별게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저보다 2분 늦게 태어난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쌍둥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비교라는 걸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붙어있는 데다가 성까지 같은 성이면 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희 쌍둥이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외모만 닮았을 뿐이지 성격이나 성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공부도 제법 잘했고 부모님, 선생님 말 잘 듣는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제 동생은 달랐어요. 공부는 진작에 놓아버렸고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기 바빴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와 동생을 허구한 날 비교하셨어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학원이다 자습이다 항상 바빴고 동생은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시험 성적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쨌든 평생을 비교당하며 살아왔고 그런 부모님의 비교 때문이었는지 나이가 들수록 동생은 더더욱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이성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흔히 말하는 질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까지 하고 돌아다녔죠. 학교 앞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훔친다든지 중학생 아이들의 돈을 뺏는다든지 그런 나쁜 짓이죠. 저는 동생을 잘 이끌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지만 동생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말을 걸면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절 무시했고 절 괴롭혔죠. 하지만 동생인데 어쩌겠어요? 제가 참아야죠. 동생이 어긋날수록 저는 더더욱 공부에 매달렸어요. 저라도 잘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대학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대학을 가긴 갔어요.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를 대학이었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서 집에서 충분히 통학할 수 있었고 동생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에게 자취를 하고 싶다고 방을 얻어달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동생의 평소 행실을 알았기에 절대 자취는 안 된다고 하셨고 그 근처 사는 친척 집에서 지내라고 하셨죠. 동생은 부모님 말씀을 듣고 엄청 울고 뗐었지만 결국 친척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동생과 떨어져 지내면서 저희 집도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처럼 동생을 신경 안 써도 되니 마음이 더 편했고 공부도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동생은 친척 집에서는 어색해서 그런지 조용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도 서울에 안 올라오고 그곳에 계속 있을 만큼 희한하게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그래도 얘가 철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동생은 저보다 대학을 먼저 졸업하게 됐고 동생은 대학 교수 추천으로 대학 근처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취업 소식을 듣고 저와 부모님은 주말에 동생을 축하해주러 내려갔고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어딘가 성숙해져 있었어요. 정말 철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저희 식구끼리 웃으며 식사를 한 건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계속 지방에서 지내게 됐고 회사를 어느 정도 다니다가 친척집에서 나와서 자취를 하게 됐어요. 부모님도 동생의 달라진 모습에 지원을 해주셨고 동생은 본인이 모은 돈을 보태서 혼자 살기 좋은 원룸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대학 공부를 마쳤고 공부에 욕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원까지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게 됐죠.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부모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전 첫 연애를 하게 됐어요. 전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아서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다가 알게 된 회사 거래처 대리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대시를 하셨고
저는 대리님의 대시에 마음이 이끌려 사귀게 되었어요. 그동안 연애라는 걸 모르고 공부만 하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니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처음 하는 연애가 참 달콤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계속 저에게 이제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하면서 선을 보라고 강요하셨죠. 제가 연애하고 있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저는 선 말고 연애 결혼하고 싶다고 하며 거절했지만 부모님은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선을 봐보라고 계속 강요를 하셨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선보기를 강요하시니까 결국 저는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털어놨고 부모님은 남자의 집안, 직업, 나이 등등을 꼬치꼬치 캐물으며 호구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듣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자친구와 부모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고 저에게 은연중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추시더군요.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인정해주는 남자라는 게 참 뿌듯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1년 조금 넘게 교제 후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싶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 대기업 입사, 그리고 착하고 성실한 남편.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 반년이 지났을 때쯤부터 조금씩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정적이던 남편은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가면서 저는 남편이 괜히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부서를 옮기게 돼서 남편 회사와 맞닿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내내 찜찜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하루는 출장을 간다던 남편을 몰래 미행했어요.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싸서 급하게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고 저는 남편 몰래 연차를 쓰고 남편의 뒤를 밟았죠. 한참을 달려서 남편이 간 곳은 한 지방에 있는 동네였어요. 남편은 익숙한 듯 주차를 하고 어떤 빌라 건물로 올라가더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짐을 내려놓고 남편이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생이었어요. 두 사람은 꽤 다정해 보이더군요. 저보다도 더 부부 같아 보일 정도의 다정함이었고 두 사람은 제가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뽀뽀를 하고 껴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렸고 넋을 놓고 보고 있다가 차에서 내려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오히려 동생은 절 보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때 동생의 눈빛은 마치 학창시절 친구들 앞에서 절 무시하고 괴롭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따져 물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낯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런 상황들이 참 힘들었는데 동생이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셋은 동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동생이 사는 집에는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들어가 보니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마치 그곳은 저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라고 믿고 싶을 만큼 저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빨래 건조대엔 남편의 속옷과 옷이 널려 있었고 여기저기 남편과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걸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동생은 그런 저를 보고 또 한 번 코웃음을 치더니 이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하는 날 동생과 남편이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 선물 등을 할 때 동생의 조언을 얻기 위해 저 몰래 번호를 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핑계로 연락을 계속하게 됐고 점점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결혼 전 결혼을 엎을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강행했다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두 사람은 억지로라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남편은 결국 출장을 핑계로 동생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위험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저보고 남편과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둘이 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냐며 따져 물었고 부모님이 아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차피 부모님은 너만 있으면 될 거야. 나는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뭔 상관이시겠니? 그리고 그렇게 부모에게서 일찍부터 버림받든 자라온 내가 남자만큼은 원하는 남자 가져도 되는 거 아니니? 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생은 이야기를 해나가더군요. 그 내용은 평생 받았던 서름을 저에게 울면서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을 동생은 가슴 깊이 새겨온 듯 하더군요. 그런 동생이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정상적이고 있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이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집안과 집안이 얽혀 있는데 둘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냐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정말 아주 확고하더군요. 더 이상은 말이 통하지 않음을 느낀 저는 그 길로 나와서 서울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저희 집은 완전 쑥대밭이 됐죠. 너무 화가 나신 아버지는 남편과 동생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지만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둘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이 사람과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죽을 때까지요.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쉽게 이혼해 주었는지 누군가는 묻더군요. 제가 그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이라 그랬을까요? 피도 안 섞인 그 남자야 뭔 짓을 당하고 무슨 소리를 듣건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제 정이 동생에게는 악하게 못하겠더군요. 피를 말려가며 괴롭혀준다 한들 제가 편해지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이혼하게 된 후로 들려온 이야기는 남편이었던 그 남자와 동생은 결국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과 연을 끊었고 부모님 역시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순탄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순식간에 바닥까지 곤두박질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한국에서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마음 아파하셨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 해외 지사 발령을 신청했고 그곳에서 모든 걸 잊고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제 동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죠. 꽤나 유명한 사건 속 주인공이 바로 제 동생이었고 부모님도 저도 꽤나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전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던 모양이었고 늦은 밤에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후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애증의 대상이었던 제 동생이었고 딸이었지만 아예 세상에 없다고 하니 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 반쪽이 정말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죠. 그렇게 전 외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현재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우린 서로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며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자식 가슴에 묻은 제 부모님의 속은 어떨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 조금은 나아졌다는 뜻이겠죠. 새롭게 흘러가고 있는 제 인생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